저희가 하도 투자를 하니까 와이프가 어느 날 들고 왔어요, 지갑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사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그냥 하나지만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수단이잖아요. 확장이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의 음모론아니까. 내가 뭐 쇼업도 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 쫙 촉발시켰던 거였고요. 근데 아티스트, 예. 스포츠 스타 이런 식으로 약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근데 중요성이 교수님이 저보다 더 비관적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을 결국 부자들의 돈잔치로 보시는 거잖아요. 아, 비트코인이나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러면 펀지블 토큰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펀지블 토큰이란 말도 씁니까? 그러면? 많이 쓰진 않는데 요즘 예. NFT 때문에 NFT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 그러니까 NFT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예. 펑지블 토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야. 네. NFT는 이제 다르다. 그렇게 한 표현을 쓰는 예. 거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옛날 제가 그 국회나 이런데 불려가가지고 곤혹을 치렀던 기억이 좀 생각이 나는데 예, 어떤 건데요? 그때 2017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2천만 원까지 올라갈 때 한참 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을 때 예, 예. 블록체인 기술하고 예. 비트코인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래서 이걸 국가가 제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예. 도와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건 투기라고 단속해야 되는 거냐가 그 초기에 2017년 하반기부터 이제 진짜, 예.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가 제일 뜨거웠죠.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상당수는 블록체인 기술하고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은 기술과 상품은 다른 거니까 분리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 몸담고 계신 그런 협회나 이런 얼마든지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학회입니다. 부분이다. 예. 학회. 야, 싫어하세요 교수님들이 학회라고 협회라고. 학회. 예. 학회 민감하시면 저는 저는 괜찮은데. 아니고 예. 예. 교수님들. 학회 같은 데는 이제 지원해 줘야 된다. 예. 그러나 비트코인 그 자체는 투기화될 수 있는 상품이니까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근데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블록체인 기술을 하고 분리된 비트코인은 생각할 수가 없는 동전의 앞뒤면이라서 국가가 이건 지원하고 저건 지원 안 한다는 말 자체가 그 말장난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문과니까 이제 뭐 묵묵히 욕먹는 비난받는 그룹에 있었는데 지금 NFT가 나왔을 때 제가 반가웠던 게 그거 봐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는 NFT는 분명히 FT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열풍이 불고 있는 NFT 이 현상은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은 분리 가능하다는 4년 전에 제 주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내 말이 맞았다는 얘기다 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부분은 저도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블록체인의 인프라 기술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BCD, AI, 네.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기술로 서비스가 나오는 네. 인프라로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동의하는데, 근데 제가 양쪽을 다 보면, 네. 근데 이 블록체인 월드에 있는 분들은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은 맞는데 네. 거기서 흔히 말하는 토커나이즈나 네. 그런 메커니즘 작으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아마 굉장히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 플러스 그러니까 토커나이즈나 이런 흔히 토큰 경제, 토큰 예. 이코노미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약간 철학적으로 봤을 때 네. 거기에는 굉장히 좀 하나로 좀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그런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일부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네. 제가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해외에서 보면 해외에서 JP 모건, 골드만삭스 많은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 있죠. 그런 네. 들이 왜 이거를 내재화 시켰을까 했을 때는 확실히 그런 부분 저도 뭐 IBM 오라클처럼 뭐 엔터프라이즈 있어봤고, 네. 뭐 이제 뭐 한국은행 제가 이제 그때 IBM 있을 때는 이제 갑물 관계로 네. 10년 넘게도 금융권 이제 고객들 만나본 경험을 봤을 때는 이제 양쪽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방향은 예. 지금 블록체인과 이제 토커나이즈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좀 보는 성향이 좀 많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문과인 저는 이렇게 뇌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아주 원형질의 예. 아주 기본이 있고 거기다가 마이닝하면 리워드를 한다는 마이닝 리워드라는 리워드일까 아니면 어떤 미끼 내지는 이 설탕 당의정을 준 것이 오상. 비트코인이고요. 네. 블록체인 플러스 리워드가 비트코인이고 리워드를 빼고 블록체인 그 자체로만 음식을 만든 게 CBDC고
블록체인 기술 플러스 그다음에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성, 유니크니스. 그게 NFT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큰 가지에 세 가지 갈림길이 있다라고 저의 텍소노미라고 그러죠. 예. 분류 체계는 그렇게 돼 그렇게 있거든요. 예. 틀린 건가요? 맞는 아니요. 건가요? 저도 비슷하게 그렇게 저도 이제 블록체인 약간 인프라로 보고 예. 유즈 케이스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 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는데 예. 제가 약간 이제 블록체인 학회니까 네. 또 이제 블록체인 월드 약간 대변하자면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안에 블록체인이 인프라로 저도 보고 있는데 약간 네. 토크나이즈하는 부분들이 네. 약간 그 국장님이나 이제 네. 교수님은 약간 그거를 이제 위로 올려서 본 거고 네. 그 메커니즘 자체가 아예 그냥 커널로 들어와 있다. 예. 토크나이즈 하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보는 관점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분들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술적이니까 블록체인을 기술로 보고 저도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성향 자체는. 그런데 네. 제가 양쪽을 다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런 그냥 컴퓨터 플러스 네트워크 분산 원장으로만 예. 그걸 블록체인으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약간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저도 그냥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 기술 네. 아니면 컴퓨터 플러스 네트워크 예.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예. 그걸로만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예. 했을 때는 거기에 블록체인이냐 인프라 기술에서 컴퓨터 플러스 네트워크 기술 그런 해시 기술 그렇게만 보지 않고 예. 거기에 약간 토크나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내재가 돼 있다고 하는 그렇게 보시는 네. 블록체인 월드분들이 많긴 합니다. 예. 저의 텍소노미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시지는 않았는데 맞습니다. 제 생각처럼 하면 그런 프레임은 딱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요. 그 블록체인 기술 밑에 이제 세 그룹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오늘 주제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있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그 기술로 해서 만든 상품 이거에 대해서 발행한 사람이 돈을 받아서 이걸 안정적으로 가치가 바뀌지 않게 투자를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DM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의 DM이나 아니면 테더 같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플러스 자산 관리 기법이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의 금융 당국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NFT나 비트코인은 좋으면 투자할 사람은 투자하세요 하고 이렇게 봐주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블록체인을 발행한 그 기술 기법에 의해서 상품을 발행한 업자가 돈을 받아가지고 어딘가 투자해서 상품을 관리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금융행위 내지는 유사 수신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회나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강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을 보고 크게 보면 이제 4가지 정도 그룹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기존 금융기관에서 금융당국에서 볼 때 가장 비관적이고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다. 증권은 토큰하고. 예. 그런 똑같은 게 블록체인 기술을 빼놓고 그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데가 현존하는 증권사거든요. 돈을 받으면 수익증권 한 좌를 주지 않습니까? 네, 1,000원당 네, 한 좌. 네. 그 한 좌 갖고 내 재산을 조금 불리기도 하고 송금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CMA나 MMF가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2년 전에 페이스북이 그 당시에는 DM이 아니고 리브라였죠. 네. 리브라라는 걸 발표했을 때 의회가 불러다가 다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나고 한 이유는 상원 의원들이 그 금융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현존하는 금융 체계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건 명백하게 유사 금융 행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머릿속에 블록체인 기술 밑에 4그룹이 있다. CBDC가 있고 리워드가 있는 비트코인이 있고 유니크니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NFT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금융 서비스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네. 그렇게 4개를 보면 세상이 좀 쉽게 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문과답게 정리를 예.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문과여가지고 문과의 설명을 듣는 게 조금 더 쉽기는 해요. 저도 공대생이긴 합니다만 저도 네. 이제 약간 제 양손잡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와.
오. 잔해 운해를 같이 쓰는 걸 좋아하긴 해서. 예. 근데 아까 말씀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근데 아까 이제 금융이 약간 변화를 제가 이제 저희가 MZ 세대라고 하죠. 네. 또 M세대, Z세대 다른데 제가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보면 얘가 컸을 때 기존 금융권 쓸 것이냐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로블록스라고 이제 많이 저도 네. 이제 저희 집은 4년 전 쓰고 있는데 음. 이 친구가 하나를 공부할 때 절대 안 하다가 네. 외국 친구가 소통을 해요. 아. 소통하고 실제 로블록스에서 게임 머니가 있죠. 그걸 이제 주고 받아요. 피어 투 예. 피어로. 근데 보면서 저는 그냥 게임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텔링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 시대로 바뀐다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절대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로 제가 저희 아이를 관찰한 느낌이 얘가 커면 기존 금융권은 안 쓸 것 같다. 그러니까 또 MZ 세대, 그러니까 M하고 G하고 다른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느끼고 있을 때 이제 금융에 대한 형태가 약간 블록체인 아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근데 그런 미래에 대한 금융은 분명히 또 애자일하고 뭐 예. 바뀐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근데 예.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블록체인 인프라로 보는 것도 동의하긴 하는데 확실히 이제 미래의 금융은 좀 굉장히 좀 빠르고 연결되고 융합되고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많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 와닿는데요. 예. 저희한테는 스토리텔링이지만 저 자녀 세대한테도 스토리 리빙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친구들은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미. 게임이 생각해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치 저희가 어릴 때 어린 친구들만 놀았잖아요. 예, 놀이터에서. 예, 예. 저도 이제 90학번이긴 한데. 네. 근데 저희 아이, 중학교 2학년 아이를 보면은, 거기서 진짜 그냥 살고 있어요. 게임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구슬치기 갖고 구슬 뭐 10개 따오듯이 이제는 로블록스 세계에서 게임을 해서 뭔가 리워드를 얻기도 하고 내가 뭘 갖다 팔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 경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 아이가 엄마한테 혼났죠. 4년 전에 엄마 계좌로 20만 원 결제했거든요. 야,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그래서 제가 로블록스 4년 전에 메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 이거 실수를 한 거야. 그렇게 4년 전이었거든. 예. 우리 와이프가 해서 그 당시에 로블록스 이렇게 좋은 이렇게 끌 줄 알았으면 주식을 살 걸 후회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로블록스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현재는 되게 중앙화된 로블록스긴 한데 예. 시대가 지났을 때 약간 예.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블록스, 네. 제페토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에서 분명 NFT가 뜨는 이유가 예. 약간 현재 중앙화되는 로블록스나 메타버스죠. 예. 근데 조금 지나면 예. 내 아바타가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주권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시대. 예. 크로스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좀 NFT처럼 이 얘기가 될 거다. 조금 이제 우리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NFT의 정의나 이 정체를 얘기하다가 지금 NFT의 이제 열기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네. 게 뭐 BTS 엔터테인먼트 관리하는 하이브. 예, 네. 하이브가 뭐 저기 NFT하고 손을 잡아서 뭐 주가가 더 뛰고 어쩐다 하는데 네. 그 메커니즘을 제가 경제인데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하이브는 왜 NFT에 뛰어들라고 그러고 그게 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건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생각은 마케팅으로 우리가 뭐 BTS 이제 팬덤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러니까 굿즈나 그런 거 커머스가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데 NFT로 약간 마케팅으로 이런 네. 걸 좀 더 NFT가 떴으니까 사실은 그런 거는 제가 봐도 약간 좀 마케팅 차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죠. 저도 일부러 비관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데 그 뭐 BTS의 뭐 티켓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를 NFT로 만들어서 팬들한테 팔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출이 좋아질 것 같아서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거는 NFT가 인기가 있어서 장래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질적 가치인 예, BTS. 본질적인 가치는 그렇죠. BTS인 거죠. 저희가 어렸을 때 뭐 피비 케이츠니 아니면 브룩실즈니 그걸 뭐 책받침을 만들어도 잘 팔리고 공책을 만들어서도 잘 팔리고 무단복제. 예, 뭘 만들어도 잘 팔리는데 그 잘 팔리는 힘은 책받침이나 공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쵸. 본질적인 가치는 브룩실즈와 그 피비 케이츠의 예. 거기에 있는 거니까 예. NFT도 보면 BTS의 인기에서 기반하는 하나의 허상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했었습니다. 뉴스를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아까 저도 이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네. 본질적 가치 좀 엑셀레이팅 한다고 그럴까요? 네. 그거를 예를 들면 오프라인이면 잘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만나기도 힘들고 거래하기 예. 힘든데
NFT로 되면 좀 더 거래가 좀 뭐 이렇게 지갑에서 바로 지갑으로 되고 활발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뭐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마케팅은 맞는데 네.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예. 향후 이제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네. 그러니까 팬덤이 있고 팬덤에 대한 것들이 좀 굿즈 같은 것들이 예. 이제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내리티브 맞는데 그게 좀 더 엑셀레이팅 좀 가속화돼서 근데 가속화되는 걸 너무 과도하게 예.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 저도 뭐 동의합니다. 예. 그 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네. 우리 애 어렸을 때 얘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애가 스타워즈 나오면은 그냥 그 스타워즈 요만한 저기 미니에이처 이거 그죠, 인형 미니어처 하나 같은 거. 받으려고 맥도날드 빅맥 하나 사면 이거 뭐 다스베이다 뭐 이 비행기 하나 준다고 그래가지고 줄을 있고. 서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인기는 그 스타워즈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죠.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빅맥이 잘 팔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인형이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산업이 발전한다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BTS의 인기하고 NFT의 인기가 지금 뒤섞여 있다 지금.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NFT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수단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뉘앙스가 딱 그거네요. NFT가 붙으면 뭐든지 이제 값이 폭등하는 시대가 지금 예. 이어서 약간 그게 이제 걱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버블은 버블 옛날 ICO처럼 네. 버블은 버블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대변에 말씀드리면 이제 버블은 맞다. 버블은 맞는데 그래서 저도 지속 가능한 NFT가 무엇일까 저도 이제 그 동의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본질적인 컨텐츠에 있는 거죠. 예. 내레티브나 이제 그런 거가 중요한데 저도 이제 NFT가 약간 버블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좋은 아까 이제 기존에 썼던 디지털 아티스트들의 이제 그 에너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표출하고 싶었는데 그게 할 수도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게 NFT를 통해서 폭출될 수 있는 통로가 네. 됐었던 계기가 된 거였죠. 그 저 개인적으로 갖는 이제 궁금증이 그겁니다. NFT라는 건 발행을 하고 인증을 해주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기술 수단이기는 한데 과연 이게 본질 가치를 얼마나 애드업 시켜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미술 이만한 거 미술품 한 점 한 100만 원 정도에 파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걸 NFT화 하면은 개당 막 500만 원에 팔리고 1000만 원에 팔린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게 인증이 되고 발행이 되고 거래가 되는 그 가치가 모여서 이게 5배, 10배 뛴 걸까? 아니면 말씀하신 거품인 걸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예, 지금은 약간 투자 가치로 투자 가치로. 이게 거기다 약간 투자 가치까지. 예, 투자하는 분들이 현재는 약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잠깐 하신 거예요. 네. 이거 시작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미 일반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요.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많은 이제 자산적 디지털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뭐 쇼업도 하고 이미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 촉발시켰던 거였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약간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NFT가 이제 긍정적이고 부정적이 있는데 긍정적인 거는 NFT는 확실히 원래 블록체인 월드에 있었던 크립토에 쓰던 사람들만 썼는데 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 누구나. 뭐 아까 BTS도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 제가 느낀 건 아까 디지털 아티스트, 예. 스포츠 스타 이런 식으로 약간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NFT 역할은 원래 블록체인은 약간 이제 크립토에 했던 사람들만 있었는데 네. 거기서 멈추지 않고 NFT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도 확실히 동의하고 있고 근데 확장되는 과정에서 예. 버블이 생기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근데 버블은 좀 어디나 인터넷 모바일 다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겠죠. 이 대체 불가능한 토론도 NFT로 만들면 팔릴까요? 아마 우리 국장님 때문에 좀 할 것 같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모릅니다. 또 두 분이 어디 딴 데 가서 또 토론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기술 NFT 인기 얘기가 그 나왔는데 네. 제가 아는 게 사실 이거 세 권밖에 없어가지고 아이고, 별 말씀을. 여기 읽어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거 읽어보니까요 이 NFT를 만드는 표준이라고 그러나 네. 기술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더리움 ESC 721 ERC 7두라. 이제 ERC 예, 721 예, 예. 721 요걸 기반으로 한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다른 방법은 불가능한 겁니까? ERC는 이더리움의 그러니까 예. 레코먼드 커멘트예요. 그러니까 ERC라고는 이더리움 프로토콜에서 쓰고 있는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표준이라기보다는 아 프로토콜이다 하나의. 이더리움 안에 쓰고 있는 표준이에요. 예. 그래서 ERC 이제 7두라나라고 예. 말씀하시는 것은 하고 좀 ERC 115 이런 것처럼 그거는 이더리움에서 쓰고 있는 일종의 기술 표준이라 보시면 돼. 이렇게 찍으면 돼. 이런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이야라고 하는 일종의
표준이라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도 NFT는 존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기술을 예. 이용한. 근데 현재는 보통 이더리움 예. 프로토콜에서 쓰고 예.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게임과 게임을 넘나들면서 뭐 아이템을 뭐 이렇게 뭐 거래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ERC721 기반 그것을 저 프로토콜하지 않는 플랫폼에서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10V 전자 제품을 220V 나라에서 못 쓰는 것처럼 근데 아답터가 있죠 중간에. 예. 예, 아답터를 통해서. 그러면 어댑터를 쓰면 아까 되는 건가요? 네. 예. 근데 물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아답터가 필요한 거죠. 110에서 이쪽에. 220 하는 것처럼. 예. 아답터.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질문은 ERC720은 이더리움 기반이잖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 저는 지금 비트코인 전혀 뭐 암호자산 투자 안 하는데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겠네. 저는 정말 아무 가치 판단 없이 이 책만 읽고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그냥 하나지만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수단이잖아요. 확장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의 음모론 아닐까? 이더리움이 좀 더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아주 멋진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예. 일종의 금 같은 존재니까 네. 거래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고 일종의 예. 보관 예. 용도가 있고 이더리움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술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활용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예. 이더리움의 가치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예. 이렇게들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교수님? 그러니까 뭐 문과적 표현을 드리면 예. 비트코인은 투지폰, 네. 이더리움은 스마트폰 예. 예.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 예.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제 통화만 하느냐 예. 아니면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같이 올라올 네.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느냐. 이렇게 저도 그래서 교수님한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드리면 네. 첫 번째 그래서 나도 이더리움을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두 번째 아니야. 이 모든 거는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의 이게 다 상술이야. 빅픽처. 예.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예. 저도 투자는 안 하는데 예. 와이프가 저희가 하도 투자를 안 하니까 와이프가 어느 날 들고 예. 왔어요 지갑을. 예. 나라도 해야겠다. 와. 제가 한마디는 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사라고 했어요. 저도 이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 메커니즘, 이게 생태계상 예. 뭐 NFT, 디파이 네. 이런 예. 식으로 이더리움 프로토콜 네. 베이스 많이 돼서 예. 저도 뭐 이더리움이 좀 더 가치 높고 좀 더 상승폭으로 봤을 때 예. 뭐 시총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상승에 대한 룰로 봤을 땐 더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네. 그 아까 준비준 질문이 예. 예, 여러분 음모론.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음모론. 예. 음모론이요. 예. 근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더리움 마찬가지 약간 이게 재단이잖아요. 이게 예. 자체가 약간은 흔히 말하는 사상 자체가 예. 이게 약간 공유하고 참여하는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NFT 디파이에 뭔가 예.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네. 그걸로 이제 뭐 이렇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있고 그런 스테이크홀더들도 있는데 예. 음모라인 표현보다는 좀 활용을 좀 많이 해보겠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비관론자라서 이더리움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 이 모든 게 한여름밤의 꿈처럼 이더리움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그런 출로를 만들어낸 건데 그거는 나쁘게 말하면 본드를 맡더니 냄새를 맡더라. 이거 물건 붙이라고 만든 본드를 갖고 냄새를 맡더라 하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또 이 결론을 제가 세 권을 읽고 이렇게 짧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옛날에는 이더리움을 내가 대체할 거야. 네. 라고 흔히 뭐 블록체인 3.0들이 네. 많았었잖아요. 예.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떻게 잘 연결할 거냐. 네. 그런 거로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솔라나는 원래 대체하겠다고 하는 거 있었지만 예. 뭐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현재는 같이 상생 네. 하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더리움의 이런 생태계랑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 같이 상생하자 예.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뭐 저도 저보고 만약에 이 분야에 뛰어들어가서 뭘 하라고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댑터 있잖아요. 그 어댑터를 만드는 비즈니스가 꽤 유망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옛날에 뭐 IBM DB2도 있었고 오라클도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 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블록체인도 ABC 블록체인이 있을 때 블록체인과 서로 상호 운용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크로스 블록체인
예. 멀티 블록체인 쪽도 근데 그 연구하는 과제이기도 하고 제가 자문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예. 크로스 체인, 예. 크로스 메타버스 예. 그런 거는 굉장히 저도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예. 미래 가치가 있다는 것도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NFT하고 뭐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을 뭐 대체하겠다 이렇게 나온 코인들 그걸 기반으로 한 NFT하고 나중에 교환을 또 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기술들 플랫폼들. 네, 그게 인터체인 아니면 크로스체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인터페이스 아답타죠. 여기 있는 110, 220 절벽 그렇게는 이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끼리 인터페이스는 다 구현을 하기 물론 이제 시간과 돈이 들긴 결국 합니다만 등장을 하겠네요. 또 문과생다운 질문. 네. 그 NFT의 NF는 non-fungible인데 네.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어댑터를 놓고 다른 프로토콜, 네네네. 서로 다른 프로토콜끼리를 넘나들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신다 그러면 결국 fungibility를 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장난인데 무슨 non-fungibility 토큰 갖고 fungible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또 한쪽에서 움직임이라고 하니 네, 예. 이게 참 약간의 그 모순이라고 그럴까 이 뭐 패러독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아까 말씀 이쪽에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쪽 네. 블록체인과 아까 넘나들기 위해서 네. 트래킹하기 위한 아까 토큰 아이디가 있잖아. 토큰 예. 아이디가 예. 계속 붙는 거죠. 네. 토큰 아이디가 있는데 여기서 넘어갈 네. 때는 예. 여기서는 A였는데 여기서 B 다시야. 그래서 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그걸 바로 펑저블 토큰으로 가겠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네. 어쨌든 이 네트워크가 있는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연결고리 인터페이스로 저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뭐 말로 치면 통역이 되겠죠, 뭐. 네. 네, 통역. 예. 서로 다른 이 시스템끼리. 예. 근데 시대가 가면 가서 어쨌든 저는 철학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기술 흐름이라는 게 원래 이제 중앙화에 있다 지금 약간 분산화, 네. 이렇게 공유화되는 건 이미 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는 어쨌든 뭐 블록체인도 이제 크로스체인이라고 하니 우리 블록체인이 좋지만 옆에 있는 블록체인을 뭐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같이 넘나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하는 것들 확실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나름대로 이걸 보자면은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 같고 그 네트워크란 탈중앙화.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을 이제 벗어나서 누구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고 가치를 놓고 보자면 네. 커뮤니티에 계속 방점이 찍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곧 그 가치는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라는 건 팬덤이 생기고 당연히 그 안에서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사실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뭔가 중심화되는 게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BTS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야호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기는 한데 약간 그래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술부터 떠올리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복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뭐 탈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근데 저는 그 대체 불가능 거기까지를 가치로 놓고 보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논쟁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가치는 대체 불가능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BTS가 노래하다가 트름을 한 걸 NFT로 만든다. 네. 라는 건 그 노래 부르다가 뭐 짬뽕을 먹고 한 트름은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기서 나오는 가치가 예. 이 NFT라는 걸 만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거든요. 너무 나갔죠. 아니요, 약간 그런 아까 이제 아까 스토리가 있고 네. 거기서 유니크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하는 게 맞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무작정 내는 게 많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토리나 포인트가 있어서 내는 거와 예. 난 잘 모르겠는데 무조건 많이 뭐 내놓고 예. 뭐 혹시 잘 팔지도 몰라. 예. 그래서 막 오픈시나 막 그러니까 예. 사실은 옛날에 인터넷 처음 생겼을 때 혹시 기억나는 그 미니 홈페이지 전에 네. 홈페이지가 많았죠. 네. HTML에서 막 예. 자기 홈페이지가 많았지만 다 예. 많이 올렸지만 가치 있는 건 다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예. 사라지고 페이스북으로 만들어지고 예. 뭐 커머스는 아마존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 보여져요. 나중에 되면 맞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드는 생각이 무슨 뭐 이상한 그림을 이제 한정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한정판 10,000개가 한정판인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아까 저가 포인트에서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걸 하면 좋은데 예. 지금은 뭐
약간 사기나 아니면 좀 아무런 뭐 이렇게 네. 저작권이나 스토리 없이 남의 걸 갖다가 예. 민팅해서 그걸로 그냥 투자적으로만 예. 취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존재하긴 합니다. 예. 근데 그건 어디다 이제 버블이 있는 거죠. 네. 버블은 이제 시장에 가면 다 정리가 될 것이다. 과도기니까요. 과도기죠 지금. 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NFT가 지금 과세가 되나요? 이게? 지금 제가 그 문제 갖고 네. 정부 쪽에 가서도 얘기할 때 아.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손을 들고 얘기하는데